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내가 만약에 물고기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가요? 아니면 나는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가요? 나는 호수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가요? 나는 강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가요? 나는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가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느 물속을 떠올리셨어요? 나는 물고기인데 물이 자꾸 바뀌었지요? 이 물이 바로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나는 현재 어떤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부자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부자의 삶을 유지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대체로 가난을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자기 개발을 해도 바뀌지 않는지, 열심히 살아도 무엇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지, 가난한 사람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왜 부자일까요? 부자는 부자 환경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지금부터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어항의 사이즈만큼만 헤엄을 칩니다. 그 어항의 환경이 그 물고기의 세상 전부예요. 그렇다면 바닷속 물고기는 어떨까요? 바다의 사이즈는 물고기가 살기에 어떤 환경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풍요로울 거예요. 그리고 다양함도 누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 영상 앞에서 반드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 나의 현실인 이 녹록치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내가 처한 환경만큼이에요. 어항 속 물고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놓인 환경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본 것을 안다고 여겨요. 상상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본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커다란 저택에 살아본 적이 없으면 또 고급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으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다는 건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경험으로 느낀 감정을 자신의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들을 연결해서 상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의 삶에 대한 유전적 정보가 내 무의식에 없으면 부자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나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알면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이 창의적이지 못해요.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갇힌 상태로 살아가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 물고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물고기들은 어항을 헤엄친 경험이 삶의 전부입니다. 만일 내가 어항 속 물고기라면 어항 속에 있는 주변 물고기들의 그 생각과 행동이 내 생각과 행동의 크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길러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내가 만약 가난한 환경에 처한 상태로 길러진 상태라면 그 이상의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와 쇠사슬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커스단에서 새끼 코끼리를 기를 때 주황색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해요.
작은 코끼리는 쇠사슬에 저항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가 아무리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내 그 환경에 순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어른이 된 코끼리로 자라나지만 어른이 된 코끼리는 몸집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 어릴 때부터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코끼리처럼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지만 끊지 않아요. 나의 두뇌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된 상태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으면 벗어나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끊겠다고 결심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나를 내 몸에 딱 가두어 놓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훨씬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겁나고 두려울수록 그냥 해버려야 해요. 나를 초월해 버리기로 결정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자신에게 주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냥 해버리세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하면 돼요. 그냥 압도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통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초월적인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여러분의 어항을 깨버리세요. 코끼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세요. 그냥 하면 돼요. 성공은 그런 겁니다. 코끼리가 쇠사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생각하고요. 압도적으로 행동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가 성공 근처에라도 갑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의 뇌에는 그럴 만한 정보, 즉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부자들을 따라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따라한 자체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의 뇌에도 그 부자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미리 살고 있는 그런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압도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하세요. 부자들의 유전적 정보가 나의 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누구나 가능해요. 이런 나의 뇌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럼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될 수 있는 한 목표를 아주 크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 그런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 롤모델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의 뇌에 부자의 유전적 정보를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곧 크게 성공합니다. 부자 환경이 세팅된 거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런 환경에 놓였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어항 속 물고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다를 만드세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물고기를 품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부자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들의 삶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요즘 작가 미양이었습니다.